해당 없음.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로 정리. 해당 없음.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함이 없는 4차식. 그렇지. 홀수창이 없는 4차식인데 얘는 1차, 3차 있으니까 보기차식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인수정리 조립제법과 상반 방정식이지. 상반 방정식은 뭔데?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인데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랬는데 여기서 1, 2 대칭 이뤄요? 안 이뤄요? 안 이뤄요. 얘 상반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쓰는 거네요. 자, 이때 인수정리를 쓸 때 알파를 구하는 공식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했지. 공식 뭐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본 적은 있나?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기억나? 기억은 나는데 공식을 모델 분이길 바래. 기억도 안 나, 시험군? 안 나요? 네. 알파, 즉 x자리에 대입해서 0을 만드는 값을 찾을 때는 보통 쉬운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놓으면 80%는 해결되지만 어려운 유형 나오면 이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라고 했지. 자, 우리가 이 공식 다시 한번 3번만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한 번 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한 번 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를 찾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 몇인데? 조식에서 얘기해봐. 최고차항 개수 몇이야? 1. 1의 약수는 1밖에 없겠죠. 자, 상수항 몇이야? 2. 2의 약수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1과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요 4개의 숫자 중에 반드시 요 녀석을 0으로 만드는 알파 값이 존재한다. 그런데 4차니까는 몇 개 찾아내야 돼? 2개는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봐야지. 좋았어. 우선 x자리에 한번 1 집어넣어야지.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나오지. 예. 또 x자리에 몇 집어넣어볼래? 저 4개의 숫자 중에서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볼래요? 자, 1 플러스 3 플러스 3 야, 음수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 양수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을 수는 딱 하나밖에 없네? 2밖에 없네요. 2 집어넣었더니 16 8, 3, 24 3, 4, 12 마이너스 6 플러스 2 0이 되는지 봤더니 자, 요 녀석 28 오, 되네요. 0 딱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알파 값 2개를 찾아냈어. 이게 인수정리의 개념이죠? 이제 이 알파 값 가지고 뭔 짓 한다? 조립제법 씁니다. 좋았어. 4차, 3차, 2차, 1차 상수 1 집어넣으면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자, 요번에는 2 집어넣으면 1, 2, 0, 0, 1, 2,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 했더니 x-1, x-2,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요렇게 나오네요. 얘와 밑에 있는 녀석 그냥 인수분해 쉬우니까 해버리면 요 부등식을 푸는 거지. 자, 요겁니다. 요거. 자, 봐. 요 녀석은요, x값에 따라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지. 요 녀석은 어때? x값에 따라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지. 얘는 어때요? x값에 따라 양수밖에 안 돼요. 그치? 어떤 수를 넣고 무조건 항상 1 이상인 수잖아. 맞아?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0에다 1 더하면 1 이상인 수. 항상 양수예요. 자,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양수가 나오면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왜? 양변을 양수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변화 없으니까. 근데 내가 풀었는데 항상 음수가 나와. 그럼 지워주면서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어떤 논리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뭐가 돼? 2차 연립 부등식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 풀면 예, 0보다 크다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혹은 x는 2보다 크다 나오겠죠. 자, 이 부등식 풀면 x는 0 이상 4 이하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공통범위 찾아봤더니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혹은 0 이상 4 이하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구했더니 최종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x는 0 이상 1 미만 혹은 x는 2보다 크고 4 이하다라는 이런 답이 나오겠다. 정리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을 가르칠 거예요. 자, 우리 절대 부등식이라는 용어 어디에서 들어본 적 있지? 어디에서 들어봤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등수학 배우면서 배웠던 최초의 절대 부등식은 항등식 가르치면서 배웠습니다.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 부등식에는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이 있다. 그런데 항등식은 절대부등식과 구조가 같고 방정식은 조건부등식과 구조가 같다. 자, 그러면 항등식은 어떤 큰 특징이 있냐면 어떤 식이 항등식일 때는 문제에 얘 항등식이 걸랑요라는 수학적 표현을 반드시 앞에 달아줍니다 라고 했죠. 어떤 표현?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 x값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세 번째,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네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요렇게 등식이 뒤에 붙으면 항등식이야.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나왔는데 등식 말고 부등식이 주어지면 얘는 절대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 x값에 대해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표현 붙으면 절대 부등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절대 부등식 중에서도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얘가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경우야. 되겠습니까? 절대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인데 2차 절대부등식이 나올 때 우리는 이 문제를 2차 절대부등식 문제다 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2차 절대부등식. 근데 얘 되게 중요해요. 상급 과정에서 많이 나와. 그러므로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제대로 개념을 잡고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번 물어보면 매번 헤매고, 매번 물어보면 아 맞아,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으며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친구들 많아. 너희들은 그러지 않길 바래. 잘 공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2차 절대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무조건 2차 절대부등식 문제구나 판단이 들면 그림을 그린 후 A, D 이 두 개의 부호만 따져주면 돼요. 그림을 그린 후 A, D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 제목만 중요하니까 5번 읽으며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2차 절대 부등식 그림을 그린 후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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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기 바래.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의 문제인지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알라고
선생님이 가능한 모든 문제 유형을 다 달아놓았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이라고 나왔어. 이거 절대 부등식인데 2차네. 2차 절대 부등식 문제구나. 자, 2차 절대 부등식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 거라고 가르쳤나? 그림을 그린 후 A, D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은 얘하고 얘밖에 없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2차 함수가 나올 테고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X축이 나오는데 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2차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대. 그런 그래프는 그림 그리면 어떤 그림밖에 없어? 이런 그래프밖에 없지. X축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전 범위에 대해서 전부 다 위쪽에 있는 그림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A의 부호는 0보다 크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는 0이다. 만나지 않으면 허근인 거지.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2번까지 해주고 3번, 4번은 여러분이 할 겁니다. 자,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와,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X축과 같은 그림은요. 이 두 개의 그래프밖에 없어. X보다 위쪽에 있거나 X축과 같은 그래프는 이 두 개의 그래프밖에 없지. 자, 부호 얘기해볼까? A는 0보다 크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개념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서공부 필기 못했으니까 선생님 주었는데 자, 예, 어쩔 수 없다. 네. 선생님 칠판에 정답 그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린 그림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차 절대 부등식 개념이에요. 어때? 쉬워 어려워? 쉽지. 할만하지. 근데 이걸 그렇게 못해요. 선배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도록 하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요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교재 2차 절대 부등식 문제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나왔지. 방금 선생님이 가르쳤던 모든 의미의 어떤 x값에 대해서도 x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외에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를 말로 표현해가지고 2차 절대 부등식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야. 자, 그냥 1번, 2번 한 번씩만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상이다가 성립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의 값이 양수이거나 0이 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의 값이 음수만 나오지 않으면 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림이 x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 자, 읽어보니까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프가 같은 상황이야. 2번 시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하이다가 성립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의 값이 음수이거나 0이 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의 값이 양수만 나오지 않으면 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림이 x축 위로 올라오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역시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2차 절대 부등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있대요.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했는데 해가 모든 실수래. 즉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지. 이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셔라고 문제 나왔어요. 딱 보니까 얘 무슨 문제다?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다.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림을 그린 후 AD. 자,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지요. 아까 선생님이 1, 2, 3, 4, 5, 6 6개의 그래프 얘기했는데 몇 번 그래프 되겠습니까? 2번. 1번과 2번 그래프 되겠죠. 그래, 그림 그리면 1번과 2번이 X축보다 크거나 X축과 같다야. 자, 그러면 이때 딱 봤더니 A 자리에 몇이 있어요? 1이 있지. 1은 0보다 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상황을 잘 만족하고 있죠? 얘도 일종의 절대 부등식이긴 해요.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판별식만 따지면 됩니다. 자, 판별식도요. X항의 개수가 2의 배수니까 4분의 D 공식 쓸 거야. 이 그림 보면서 판별식 얘기해보세요. 판별식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4분의 D 썼더니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3A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이런 식으로 쭉 풀리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 이해가 안 가는 건 질문. 자, 이해 다 되십니까? 됐나?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2차 절대 부등식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넘어갈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야. 얘는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자, 제목하여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에요. 물론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요 이런 말 하면 못 알아들어? 내 맘대로 지어준 이름이야.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2차 절대 부등식과 여기에 보이는 이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의 차이는 뭘까? 앞에 있는 개념과 뒤에 있는 이 개념, 이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그렇죠. 앞에 있는 식에서는요, x제곱 앞에 붙어있는 a에 대해서 0이 아니다라고 전제 조건이 문제 속에 깔려 있어. 그러므로 a가 0이 아니면 걔는 무조건 2차 부등식이지. 그런데 이 문제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즉 a가 0이 돼버려서 얘가 직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2차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자, 이렇게 나눠서 풉니다. 우선 요 A 때문에 어려워진 거지. 와우. A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인 경우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왜? 2차 절대 부등식과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의 차이는 요 A에 있거든. 자, A가 0이 아니면 얘는 어때? 2차 절대 부등식일지. 그림을 그린 후 X축 위쪽에 있어야 한다. 어머,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A가 0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인 경우는 얘가 이렇게 사라지지. 부등식이요.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야. 내가 만약에 요 식에다 y는 붙여서 그래프를 그리면 y는 bx 플러스 c. 얘 1차 함수 혹은 직선이지. 중요한 건 이 직선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직선은 직선인데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x축 위에 직선이 존재하려면 평행하게 있는 경우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있으면 결국엔 x축 밑으로 내려가 버릴 거 아니야. 안 되겠죠. 평평해야 돼. 즉, 기울기가 있다 없다? 없다. 기울기가 0이어야지만 평평한 직선이 된다야.
자, 여기서 기울기가 0이래. 누가 0이라는 얘기랑 똑같아? B가 0이라는 얘기랑 똑같이. 왜? B가 바로 저 기울기 자리에 있으니까. 즉 A도 0이고 B도 0이고 B는 무조건 0이 앞으로도. 그러면 나머지 이 남은 찌끄레기 부등식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C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대로 읽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에요. 두 개 다 해석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훨씬 어렵겠지. 자, 그럼 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므로 A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인 경우로 나눕니다. 자, A가 0이 아니어서 2차인 경우에는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같네요. A는 0보다 크거나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네요. 자, A가 0일 때 직선은요, 이렇게 위쪽에 있거나 X축하고 같아야 돼. 즉, B는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리고 남은 부등식 그대로 풀으면 C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필기됐으면 3번과 4번은 여러분이 해보도록 합니다. 얘는 0보다 작다. 네. 되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배웠던 2차 절대 부등식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표현이 바로 2차 절대 부등식이었어. 그런데 요거는 모든 실수가 아니고요. 요 범위에 있는 제한된 범위에 있는 요 실수 x에 대해서만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는 유형이야. 얼핏 보면은 2차 절대 부등식 같은데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요런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는 요런 표현이 나오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 들어보면 이 범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요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좀 요렇게 그려놓을까요? x축이 있어요. 그림이 요렇게. 자, x축이 있어요. 그림이 요렇게.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볼까? 요렇게. 자, 요거는 또 x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는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자, x축이 있는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예요. 자, 요 두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요. 얘는 꼭지점과 x축 사이의 거리가 다른 어떤 점들보다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지. 이러면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쉽다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문제 유형이요.
가깝냐 머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우선 요걸 파악해야 돼. 그래서 쉬운 문제는 별로 고민 안 하고 푸셔도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 이상 5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보이는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림 그릴 겁니다. x축이 보이고요. 위로 볼록 그래프가 보이지. 맞습니까? 근데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에 요 녀석이 존재해야겠네? 그래서 저 상황을 그리면 x축 그리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맞지? 그런데 어때야 됩니까? 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요 범위에 한해서만큼은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뭐 요런데 2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런데 5가 있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 바로 요 덩어리들은 적어도 x축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 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때 정수 k의 최소값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문제 아주 편하게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그래, 아무래도 제일 낮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 2하고 5니까 이 녀석을 fx라고 만약에 둔다면 f2의 값도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지. 그리고 f5의 값도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손쉽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예요. 멀리 떨어져 있죠. 꼭지점이. 자,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될까? 네. 그래서 그냥 x자리에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2k는 0 이상이고 5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플러스 2k는 0 이상이다가 성립해야 하므로 얘는 2k는 0 이상, k는 0 이상 나오네요. 자, 요 녀석 풀면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플러스 15 되죠? k는 2분의 15 이상 나와요. 자, 그러므로 공통범위 구하면 뭐가 나옵니까? k는 2분의 15 이상이지. 정수 k의 최소값 구하래요. 답은 뭐 나올까? 8. 정수 k의 최소값 8 되겠습니다. 왜? k가 7.5 이상이니까. 자, 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프에서 범위 안에 안 들어가고 x축 위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얘네는 의미 없어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딱 요 범위에 있는 x만 x축 위에 있으면 된다. 얘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얘네는 뭐 내려가 있건 올라가 있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요 녀석이 x축 위에 있다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아래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야?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럼 얘는 그림 그리면 어떤 그림 나오겠어요? x축보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맞나? 그런데 어떤 범위? 요 범위만 x축 밑에 있으면 된다니까. 그래,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2가 있어 라고 요렇게 해놓고 바로 마이너스 2에서 2에 해당되는 요 빗금친 요 부분만 x축 밑에 있으면 되겠구나. 자, 이때 선생님이 요 녀석을 fx라고 두면 이제 너희들이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 만들어봐. f의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작다.
얘가 x축 밑에 있어야 되잖아. x축 0보다 작아야 되죠. 같아도 돼, 안 돼? 안 돼요.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부등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and 또한 f의 2는 0보다 적다. 작다예요. 그치?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럼 뭐 또 풀면 되지. 마이너스 1에 풀면 1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